자, 핵심 요약집 보겠습니다. 요약집이 많이, 기본서에 비교하니까 많이 얇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가방이 가벼워졌어요. 예. 5, 6월 달, 2달 동안에 요약집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약집을 단권화 시키면서 이제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요약집은요, 학교론 경우에는 5, 6월 달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7월, 8월 문제풀이 들어가죠. 그때도 들고 오셔야 됩니다. 7, 8월 되면도 문제만 풀 게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요약집 키보드 딱딱 짚어주고 문제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집은 5, 6, 7, 8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고리 보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는 이제 굳이 수업 시간 중에 들고 오시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요약집만 들고 오시면 돼요. 요약집만 전부 다 제가 책을 다 만들어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요약집도 보고 기본서도 보고 양이 늘어났다 하시지 마시고, 요약집 보다가 이게 부족해 하시면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소급해서 추려가지고 좀 옮겨서 메모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약집이 이제 뭐 중요한 책이 되어 버렸고, 부족한 부분들은 기본서로 이제 보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첫 페이지 봅니다. 4페이지죠.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이 파트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일단 표준 목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가끔 출제가 된다. 일단 이 파트는요, 진행합니다. 건너뛸게요. 7, 8월 달 문제 풀어야 되면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패스예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차트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여기서는 필수 출제가 돼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여러분들은 개념에서 한 문제, 분류에서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출제의 흐름은요, 분류가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제1절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 하게 되면, 자,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이란 강의 노트 네모되어 있죠. 네모. 이제 네모까지 단어 떠올 거예요. 바로 복합 개념이죠. 자, 학에서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 하게 되면 세 가지 아시겠죠? 법경기 세 가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해서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것이 복합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화살이 되어 있죠. 또 네모가 나와요. 부동산학은 네모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법경기가 모두 종합이 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입니다. 법경기를 모두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은 종합 응용과학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접근합니까? 또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이어서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를 체계화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흐름이고요. 자, 참고로 오른쪽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미국은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이걸 왜 적을까요? 과거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동산 결정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 결정 지원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 분야는 의사 결정의 준말이죠. 그래서 결정 분야 크게 세 가지인데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투검계, 투검계.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투검계. 자, 투자죠. 금융, 개발. 이 세 가지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정 분야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투검계 빼고 자 그냥 나머지 하시면 돼요. 뭐 마케팅 활동, 관리 활동, 상담 활동, 평가 활동, 중개 활동, 권리 분석 활동 많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활동은요.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가 나머지 대부분 활동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파트, 얘도 우리 요약집을 간단히 확인하자면 요약집 5페이지 보시면 돼요. 5페이지. 요약집 5페이지. 자, 요약집 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색칠 네모 2번요. 학예 연구 분야 있죠.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니까 오른쪽에 실무 분야가 다시 부동산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정 분야가 이제 안겼잖아요. 투검계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투검계. 투자, 금융, 개발입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가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지원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활동, 상담활동, 마케팅, 관리, 중개활동, 권리분석 활동, 신탁활동 등등등 수많은 활동이 모두가 결정, 지원 분야가 됩니다.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지? 결정 분야 투검계만 딱 떠올리시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는 법경기를 체계화시킨 종합식 접근 방법인데 미국 경우는 이제 의사결정 접근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더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요. 이렇게 결정 분야 투검계 묻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한마디로 법경기가 모두 반영이 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법경기를 하나씩 살펴봐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1번 법률적 개념. 두 번째가 경제적 개념. 세 번째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법경기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이걸 다 합친 것이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법률적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는 빼고는 나머지 모든 과목, 민법, 공법, 중개법 다 법자가 붙잖아요. 예. 이래 이제 법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지? 한마디로 모든 법은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이제 일단 법률적 개념의 대표적인 단어 돌리니까 권리. 대표 단어는 권리를 돌리고. 뭐 경제적 개념하게 되면 뭐 수익, 비용 뭐 등등 많잖아요. 많지만은 경제적 하니까 경제적 가치를 따져볼까? 가치. 대표적인 단어가 되고요. 기술적 개념은요. 얘가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인데 얘는요. 형태가 있잖아요. 즉 실체가 있더라. 실체가 있으니까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자,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개념은 실체가 있더라. 실체가 있으니까 눈에 보인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형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유형. 그러나 법경 이 두 가지는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이다 라고 비교합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은 다시 강의 노트북이면 두 가지가 있죠. 협의와 광의입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이죠. 민법. 여러분들이 민법 99조를 보게 되면 1항에서 민법상 부동산이란 바로 네모독이 되어 있죠. 다들 아시겠죠? 뭐 토지와 정착물이죠. 바로 토지 그리고 정착물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를 말해요. 협의.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토지는 출제될 만한 게 거의 출제될 만한 게 없고요. 정착물 얘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정착물. 그래서 이 정착물을 여백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노트 보시면 군대는 여백이 많잖아요. 해서 그 여백에다가 정착물은 이제 좀 따로 이제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정착물을 보겠습니다. 자, 정착물은 영어로 픽스처가 되고요. 정착물은 한마디로 정착이 된 물건, 다시 말하면 고정이 된 물건이잖아요. 고정이 되었다. 고정이 되었다면 이때 고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가 계속적인 고정입니다. 두 번째가 일시적인 고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만을 가리킵니다. 계속적인 고정이다. 그러면 일시적인 고정은 얘는 정착물이 X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또는 판잣집, 철거가 용이하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가 일시적이니까 정착물로 보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항상 정착물은요, 계속적인 고정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정착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독립 정착물입니다. 두 번째가 종속 정착물입니다.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이다. 그러면 독립 정착물은 말 그대로 독립되었대요. 독립. 그래서 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등기. 등기를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공시 방법이 필요하죠. 공시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종속 정착물은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등기를 하더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게 있죠? 건물. 건물은 등기하잖아요. 독립된 물건입니다. 또 민법 공부하니까 명인 방법이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면 독립된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립물 취급이 되고요. 독립물로 보지 않는 것이 종속 정착물이다. 예를 들면 자, 주택에 담장이 있어요.
담장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리가 있어요. 교량. 교량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러분들 공간정보법 공부하시면 28개 제목 공부하시죠. 그중에서 이제 국어 들어보셨죠? 국어는 또랑입니다. 도랑. 이런 것도 등기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종속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포함되어 버려요. 토지 일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에 포함시킨다,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즉 토지에 종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은 이제 예를 묻잖아요. 다음 중에서 독립정착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 전부 다 이제 등기, 명인망법 이런 게 나오겠지. 그 틀린 답 국어. 여기서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서 28회 때 나온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정착물 하게 되면 독립물과 종속정착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 자, 정착물 있죠. 정착물. 정착물로 보는 것도 있고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착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무나 또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이런 것은 계속적이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 식물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다. 그러면 정착물이 아닌 것,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얘가 뭐냐? 바로 경작 수확물입니다. 예를 들면 벼, 자 배추, 뭐 등등해서 벼, 배추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경작 수확된 물은 수확되었다. 수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수확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더라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정착물의 구분 기준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항상 정착물은요, 계속적으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산이 있죠. 동산은 움직이잖아요. 다른 말로 이동성이 있다. 벽시계를 걸었다 댔다, 액자를 걸었다 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동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 정착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만 있다면 동산도 정착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첫 번째,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물건의 부착 방법입니다. 예컨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착 방법이 건물에 손상을 줘요. 예컨대 바로 물리적 손상이다. 자, 물리적 손상을 주고 설치 재가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자.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예를 들면 자, 요 그림 기억나시죠? 자, 제가 수도 꼭지를 그렸어요. 요것만 놓고 본다면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동산이죠. 예. 시장 가서 수도 꼭지 하나 주세요. 고수분이 넣고 들고 오면 돼요. 여기까지는 동산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 꼭지를 아파트 주방에다가 벽을 이만큼 뚫어서 부착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적 손상을 주고 설치했더니 얘는 계속적 고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뭘로 본다고 했다? 정착물로 본다. 다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고 기능적 손상도 가능합니다. 기능적 손상이다. 동산인데 자, 기능적인 손상을 초래한다면 이럴 때로 정착물로 본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큰 방, 얘네 이제 거실이겠네. 가운데는 이제 작은 방, 이제 3베이다, 그죠? 예. 그럼 이제 여기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요. 이사 가보셨죠, 그죠? 예. 이사를 가게 되면 그냥 가지 도구랑 전부 다 들고 옮겨서 이사를 가는데 더 멀지만 이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가는데 얘가 천정이에요. 천정에 딱 열어보면요, 예. 온갖 예. 전선이 전부 다 막 엮여 있잖아. 예. 근데 이것도 돈 되거든. 돈 되잖아요. 그래, 이사 가는 김에 이걸 돈 되니까 이것도 다 끊어가야지. 예. 얌체적이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요. 예. 그래, 이걸 다 가져간다면 심각하지. 이럴 때는 이걸 다 끊어간다면요, 심각한 기능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끊어가지 마세요. 왜? 정착물입니다. 왜? 이거 끊어가면요, 심각한 기능성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끊어가면 안 됩니다. 정착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하게 되면 동산이라도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물리적 손상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 기능적 손상도 있잖아요. 두 번째, 물건의 설치 의도. 자, 물건의 설치 의도가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킨대요. 이럴 때에는 정착물로 본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스레인지죠. 가스 스토브.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자, 일반 주택이 있고요.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다. 만약 일반 주택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했다면 여러분이 이사를 갑니다. 갈 때는 여기서는 가스레인지를 그냥 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당연히 가져가죠. 가져가니까 뭐지? 이동 가능성이다. 얘는 바로 동산입니다. 가져가니까 동산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가스도가 설치가 됐대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임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잘 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큰 현수막 달죠. 어떻게? 풀 옵션. 그래서 여기에 딱 임대가 들어오게 되면 최고급 가스레인지부터 해서 벽걸이 TV 또는 세탁기 포함해서 전부 다 풀 세트로 설치되었대요. 이렇게 설치가 된 가스스토브는 인천에 살다가 이사가면요,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이럴 때는 얘는 정착물이 된단 말입니다. 정착물로 본다. 왜냐? 이렇게 설치가 된 것들은 결국 임대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물건의 성격이 자, 건물의 용도에 맞도록 용도에 적합하도록 주문 제작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동산이더라도 건물의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보더라. 보통 우리가 책걸상 하게 되면 동산입니다. 왜? 들고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책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교회. 자, 교회에 강당에 설치된 책걸상은 특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특수하게 주문 제작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만 어울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정착물로 인정하자는 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게 되면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지만은요, 특히 임대차에 있어서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정착물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반 또는 진열대가 돼요. 선반, 진열대. 자, 예를 들면요. 자,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니까 여기다가 각종 건물에 선반이나 진열대를 여기 설치할 수 있잖아요. 누구 겁니까? 임대인의 거죠, 임대인. 이렇게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 선반, 진열대는 임차인이 함부로 마음대로 훼손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개수적 고정입니다. 정착물이 된 겁니다. 거꾸로 이제 임차인이 설치하면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1층에 새 들어왔어요. 인테리어 하죠. 여기다 이제 선반, 진열대를 설치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이걸 그냥 두고 갑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까? 다 철거해야 됩니다. 치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요거 집중합니다. 얘가 빈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가 빈출. 그래서 자,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동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는 정착물로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네 가지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시험은요, 얘가 가장 잘 나와. 얘가. 다음에는 부착 방법. 그래서 넷 중에서 2점만 하게 되면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착물과 관련된 논점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요? 민법상 부동산, 다른 말로 협의의 벌사를 공부했습니다. 즉 토지와 정착물인데 이 중에서 정착물이 출제가 지문이 잘 나오니까 정착물을 상세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요약집 이제 쉽게 들어올 거예요. 요약집 봅니다. 자, 요약집 11페이지 보시면 색칠 네모 1번 법률적 개념인데요. 그러면 바로 1번 협의의 부동산 이꼴 민법 99조 1항 이꼴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이때 정착물에 대한 논점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2번 있죠. 정착물의 판단 기준. 자, 1번, 2번, 3번, 4번 설명 다 들었습니다. 필기 다 해드렸어요. 그럼 다시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은 뭐지? 부착 방법. 4번은 뭐지? 거래 당사자 관계. 그럼 이제 자, 물건에 부착된 방법이 자, 물리적인 손상, 자, 물리적 기능적 손상 유 밑줄. 따라서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거나 기능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정착물로 본다고 했잖아요. 4번 내려 4번. 4번 보게 되면 자 1번과 2번이죠. 1번은 뭐지? 임대인의 정착물. 2번은요. 임차인의 정착물이죠. 그래서 2번만 밑줄 하시면 돼요. 2번만 밑줄.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X 아니다 되어 있잖아요. 박스는 돼요. 박스. 박스 보게 되면 자 1번, 2번 나오죠. 1번은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 제목이 길죠? 여기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종속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래서 1번. 자, 다리나 담장, 교량이나 담장은요. 종속 정착물이잖아요. 그리고 2번. 경작을 여하지 않는 밑줄입니다. 나무, 다년생, 식물 밑줄. 얘도 정착물이 자 이런 토지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종속 정착물입니다. 정착물로 본다. 2번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되는 정착물. 얘가 이거죠.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 얘는요, 등기 또는 맹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시하니까 독립된 걸로 본대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건물은 체크 안 해도 아시는 거잖아요. 다음에 2번처럼 등기된 소유권, 등기된 임목, 당연한 거고. 3번 밑줄 하세요.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명인 방법을 갖추었으니까 독립된 물건입니다. 4번 농작물 밑줄. 농작물. 농작물은 바로 독립물입니다. 독립정착물입니다. 농작물은 독립정착물인데 끝에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맨 끝에 문장 경작, 수확물, 벼, 배추 등 이런 것들은요. 경작된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반복합니다. 농작물은 정착물이니까 함부로 못해요. 농사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나 경작된 수확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다. 자, 여기까지가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다음에 자, 광의의 부동산은요. 앞에서 보았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엇을 단 것이다고 네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예. 아시죠 이제?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여기서 준부동산 같은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협의의 개념에다가 준부동산을 합한 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광의 부동산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 포함되니까 광인데요. 준부동산 제가 쓸 것 없이 요약집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약집 보고 바로 정리해 버릴게요. 준부동산. 자, 다시 요약집 앞페이지 봅니다.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니까 고려 1번에서 박스에 있죠. 자, 박스 보니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이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준부동산이 내려가서 반괄호 2번이 있죠. 이대로 정리할게요. 준부동산은 이꼴 의제부동산인데 1번 준부동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개별법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등기등록. 등기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처럼 취급한대요. 자, 이런 종류가 2번 보게 되면 자, 기역, 니은, 디귿 3개 다 몽땅 묶어주고요. 자동차 등록하죠.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광업권, 어업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록의 방법을 갖추었다면 부동산처럼 인정하자.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 무슨 부동산? 광의. 포함된 것이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집은요, 이제 한 가지 정리 끝났습니다.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와 광의 두 가지인데, 협의는 뭐지?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여기에다가 준 것을 포함하게 되면 광의. 예, 정리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까지 법률적 개념을 보았습니다. 법률적 개념. 그럼 다시 강의 노트 볼게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이제 법 경기 중에서 두 번째 경제적 개념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 보게 되면 강의 노트는요, 설명이 두 개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죠. 먼저 1번.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1번 보니까 자, 자산이 나와요. 또는 자본이다. 자, 생산 요소, 소비재 또는 상품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들어갑니다. 물론 한눈에 정리시켜 드렸죠. 이것의 공통점은요, 어떤 단어가 들어간다고 했다?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자산,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해서 시어자가 들어가니까 모두가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빈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다 시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털린다.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털린다. 또 털린다.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장재단은 어디 들어가죠? 준부동산, 광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환경은 어디 들어가죠? 기술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2번. 자, 2번은요. 자연적 자원 플러스 인위적 자원이죠. 얘가 뭐냐? 바로 토지 경작입니다. 자, 토지 경작에서는 부동산을 크게 두 가지를 합한 것으로 봐요. 어떻게? 방금 보았듯이 자연적 자원과 플러스 인위적 자원입니다. 이것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 자원이다. 부동산. 하나씩 볼까요? 먼저 자연적 자원이 뭡니까? 하게 되면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땅도 부동산, 또 강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얘가 지구입니다. 지구. 그러면 이렇게 봤을 적에 지표 땅이 있죠. 산도 있고요. 또는 강도 있고 또는 심지어 아주 큰 넓은 바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경작은 땅뿐만이 아니고 강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자원으로 본대요. 그러면 구분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법률적 개념에서 민법은요. 오로지 땅만 부동산, 땅만. 그런데 경작은요. 토지 경작은 땅뿐만 아니고 강도 바로 더 넓게 보고 있잖아요. 넓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 바다를 메꾸어서 땅으로 만들자. 이럴 수 있잖아요. 수면 매립입니다. 얘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면 매립입니다. 한번 보세요. 얘가 바다가 이만큼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메꿔서 이만큼 땅으로 만들었대. 군산에 새만큼 돌리시면 되겠네요. 수면 매립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지구라는 자원은요, 양이 절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절대 늘릴 수가 없어. 무슨 특성이죠? 부정성. 지구뿐만 아니고요. 한 필지 땅이 있네. 내 땅이다. 이 땅도 절대 증가 못 시키잖아. 지구 전체든지 내 땅 한 필지든지 절대 증가 못 시킨다. 부정성입니다. 그러면 토지 경제학 관점에서 본다면 토지 경제학은 뭐 보세요. 땅도 부동산, 강도 부동산, 바다도 부동산. 같은 자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뀐 것은요. 이용이 바뀐 것이지 부동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면 매립은요.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 상태만 바뀌었다. 바다에서 땅으로요. 따라서 토지 이용 전환입니다. 그래서 수면 매립은요.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수면 매립은 바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부정성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절대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들었다. 얘는요, 바다에서 땅으로 이용 상태가 바뀌었다. 왜? 토지 경제학 관점은 땅도 바다도 모두가 같은 부동산 자원이기 때문에 이용 상태만 바뀐 것이 불가합니다. 어쨌건 수면 매립은요, 그만큼 용도가 또 좋아졌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경제적 측면이기 때문에 바로 얘를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불러요. 경제적 공급이다. 따라서 요즘은 엄청 달랍니다.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까지나 토지 이용 전환 또는 경제적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논지별로 부동산의 자연적 자원입니다. 토지 경제학 관점입니다. 다음에 인위적 자원은 뭡니까? 이때 인자가 뭐죠? 사람 인자.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인위적 자원입니다. 어떤 게 있죠? 건물, 주차장, 또는 교량, 도로, 가로등, 수많은 인간이 만든 자원들을 모두 가리켜서 인위적 자원 이렇게 불러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말로 해석하면요. 이것을 이꼴 계량물이다. 계량물이다. 이것을 영어로 임펄버먼츠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또 잘 보세요. 앞에서 우리는 정착물은 픽스처. 이때 정착물은 계속적 고정입니까? 일시적 고정입니까? 계속적 고정입니다. 오로지 계속적 고정입니다. 다시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어떤 게 있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또는 판잣집이라든지 정착물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계량물입니다. 같은 개념 아닙니다. 계량물은요, 인간의 노동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도 계량물이지. 공전화 박스도 계량물이고요.
또는 판타집도 계량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얘는 계속적이건 일시적인지 사람이 만들었다면 전부 다 계량물이야. 자, 둘 중에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입니다. 얘가 넓어요. 예.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이 말을 왜 하느냐면요. 법률적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이 훨씬 더 분상의 개념을 넓게 본내 말입니다. 넓게 보고 있어요. 토지도 이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지. 예. 계량물도 훨씬 더 넓은 개념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은요. 법률적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때 계량물, 인프루먼트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인프루먼트 온 랜드와 인프루먼트 투 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온 랜드와 투 랜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국 양자는요. on과 to라는 전치사의 차이인데 자, on은 해석하면 무엇 위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바로 토지 상의 계량물, 토지 위의 계량물, 토지 상의 계량물입니다. 토지 상의 계량물. 그럼 to는 뭐죠? 무엇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 to 랜드이면 토지에 대한 계량물입니다. 그래서 계량물 종류가 토지 상의 계량물과 토지에 대한 계량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on 랜드가 뭡니까? to 랜드가 뭡니까? 일단 듣고 이해하시면 도움은 됩니다.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안 나왔지만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자, on 랜드 토지 상의 계량물은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이 직접 활용하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건물 또는 주차장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온랜드가 돼. 토지 상의 계량물입니다. 반면에 투랜드는 뭡니까? 하게 되면 직접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연결된 것. 연결된 고리. 예를 들면 자,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또는 뭐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예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량물의 종류가 크게 토지 상의 계량물과 토지에 대한 계량물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모아볼까요? 모아본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다. 자, 건물 지었잖아요. 얘가 on 랜드예요? to 랜드예요? on 랜드. 그럼 이제 이것만 딸랑 지어놓고 건물은 100%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인접한 자 도로와도 연결해야 됩니다. 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관 연결하잖아요. 또 위로는요 각종 전선도 이렇게 연결하지. 얘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투랜드. 그래서 하나의 계량물이 온랜드와 투랜드가 합치게 되면 하나의 계량물은 완전한 100%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온랜드는 직접 활용한다. 건물 짓는 거, 건물. 얘를 쉬운 말로 건축계량 이렇게 불러요. 건축계량. 건물 짓는 건축계량. 그럼 건물이 아니고 연결하자. 도로, 상하수도. 자, 이렇게 계량하더라. 이는 바로 조선계량입니다. 조선계량입니다. 결국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떻게 부른다? 얘가 바로 부동산 개발입니다. 부동산 개발은요, 사람이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도로 연결하고, 상하수도 연결하고, 전체 가르쳐서 바로 부동산 개발은 한마디로 뭐, 계량 활동입니다. 계량 활동.
그럼 이제 결국 개발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확인합니다. 내역지 192페이지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폈습니까? 자, 부동산 개발이 나와요. 괄호 1번. 부동산 개발 두 줄 나와 있죠. 부동산 개발이란 자, 어느 하나에 해당 행위를 말하는데 다만 밑줄 하세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밑줄. 얘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한 번 더 반복입니다. 부동산 개발은 시공은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포함된다면 틀린 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한 번 더. 시공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1번, 2번을 포함한다 했잖아요. 1번, 2번. 자, 1번, 2번 묶어주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등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조성 동그라미. 요거네요. 조성. 조성하는 행위. 뭐지? 투랜드. 투랜드. 다시 2번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등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설치 동그라미. 설치가 뭐죠? 설치한다. 건축계량. 온랜드. 예. 온랜드.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결국은 계량 활동이고 계량 활동. 그래서 건축 계량과 조성 계량, 온랜드와 투랜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부동산 개념은 이제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개념은 뭐지? 협의와 강의. 예. 경제적 개념은 시효자가 들어가더라. 근데 토지 경제학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것이다? 인위적, 자연적 자원과 인위적으로 합한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지? 경제학 관점에서는 땅도 강도 바다가 모두가 같은 분화 자원이기 때문에 수면 매립은 부동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토지용 전환에 불과하다. 경제적 공급입니다. 각종 계량물 활동은 다른 말로 부동산 개발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약집 확인. 요약집. 자, 요약집은요. 자, 다시 11페이지 옵니다. 11페이지. 자, 큰 제1절 부동산 개념이 있죠. 부동산 개념 얘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여러분들이 기본서 봐도 법경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색칠레몬 1번 법률적 개념 나왔잖아요.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네모 2번은요. 13페이지에 경제적 힘이 나와야 돼요. 근데 뭐가 나왔다? 위치와 접근성. 무슨 말이죠? 얘는요, 편집이 잘못되었어요. 법경기가 나올 자리에서 세상에 위치와 접근성이 나와버려서. 다시 확인해 볼까요? 20페이지, 20페이지. 자,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자, 그냥 포인트가 아니야. 메타 포인트야, 메타 포인트. 그런데 메타 포인트인데 부동산 개념 해놓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뭡니까? 법경기가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페이지 보니까 법경기가 안 나오고 실제로 2번에서 3000% 세이브를 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조금은 변조가 오류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본다? 13페이지를 위치와 접근성 보지 말고 이대로 법, 경, 기 요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고쳐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은요, 경제적 개념까지 봤으니까 기술적 개념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